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인문학 CEO 토요 편지입니다. 성장인문학 CEO 토요 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기 위한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매주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 편지는 이제 945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4월쯤의 토요 편지 제104호. 집안의 화초들이 봄바람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새순을 슬며시 내밀고 있습니다. 밖에 내놨던 천리향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날이 참 좋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봄날, 매일 하는 전화는 아니지만 어머님이 보고 싶어 시골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잡일을 하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스토리가 자신의 성공 스토리라고 하며 29년 만에 금이 환영한 하인즈워드의 지극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한참을 부끄러워하며 살며시 한 전화였습니다. 편모스라의 이민 2세가 가난과 편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가장 인기 있는 미식 축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MVP로 뽑혀 스포츠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탱해준 어머니의 힘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워드가 오는 날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의 헌신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인생의 험난한 굴곡을 아는지 이제 30세인 자식은 인터뷰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내리 올스타에 뽑힌 하인즈워드는 어머니의 고향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킨 보람이 얼굴에 가득 배어 있었으며 입국하는 공항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몰려든 취재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쭈뼛대는 어머니의 등을 껴안기도 하고 때로는 토닥였습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면 반드시 출세한다는 옛말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한 주간의 아름다운 빅뉴스였습니다. 감동은 자신과 이웃의 행복이라는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효행에 대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공왈, 태공이 말하였다. 효어친이면 자역 효지하나니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하나니 신기불효면 자하효원이리요. 내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효수는 환생효순자요.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또한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으며 오역은 환생오여가 하나니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은 또한 거역한 아들을 낳으니 불신커든 단간 첨두수하라. 믿지 못하겠거든 저 처마 끝에 낙수를 보라. 점점 적적 차이니라. 방울방울 떨어짐이 어긋남이 없느니라. 사실 미국에서 슈퍼볼 게임의 인기와 입장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수들의 백넘버도 보이지 않는 꼭대기 3등석이 5만 달러, 한화 약 515만 원입니다. 그것도 경쟁이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슈퍼볼에 대한 인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슈퍼볼을 좋아하는 어느 시골 사람이 가까스로 3등석의 표를 얻어 슈퍼볼 게임을 구경하려 입장하였으나 너무나 선수들과의 거리가 멀어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1등석에 한 자리가 오래전부터 비어있어 슬금슬금 내려와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 옆자리는 빈자리입니까? 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인가요? 저희 마누라 자리인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식들이나 주위 친척들이라도 데리고 오시지 그랬습니까? 친척들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마누라 장례식에 갔습니다. 꽃피는 봄날 웃으며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케팅 전략의 블랙박스는 바로 브랜드 파워에 있습니다. 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장안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처음처럼은 입소문의 구전 마케팅을 꽃피운 딤체, 커피 문화를 창출했던 스타벅스, 그 브랜드 파워의 기세를 잠재워버리고 새로운 역사와 기록을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성공의 바로미터는 처음처럼의 브랜드 전략입니다. 신제품 브랜드로 선정된 처음처럼은 끝까지 경합하였던 아하가 있었지만 무려 1200건의 공모 브랜드 가운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산고 끝에 선택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면 애시당초 아하라는 브랜드로는 아무리 숙취를 제거한다는 알칼리 환원수라 해도 참이슬을 누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확실한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성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쳐오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처럼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왠지 기분이 통쾌합니다. 그것은 어렴풋이 길을 발견한 것 같은 그 어떤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처럼은 출시 44일 만에 1000만 병이 판매되어 대박을 터뜨렸던 참이슬보다 무려 24일을 단축시키며 출시 20일 만에 1000만 병을 판매하며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돌풍의 주인공은 회사는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진로에서 참이슬을 히트시켰던 한기선 두산주류 사장입니다. 두산주류는 국내 소주업계 6위지만 처음처럼을 출시하여 공전의 히트를 발판으로 올해 안에 2, 3위를 탈원한다는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처럼의 성공은 이미 주조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전기 분해 과정 등 제조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던 알칼리 환원수를 이용한 제조 방법을 적용하여 상품화시킨 점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 집중하여 이룬 CEO 한기선의 인간 승리이며 행동하는 도전 정신의 성공이었습니다. 알칼리 환원수인 처음처럼 소주를 마시면 숙취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원래 몸 상태로 되돌려준다는 이미지,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살아있는 시의 제목을 브랜드화시킨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술이 처음처럼의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식의 활용에 집중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지식의 습득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두산은 처음처럼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시 처음처럼의 작가인 성공의 대학 신영복 교수에게 1억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정다운 사람과 소주를 마실 때 안주로 최고인 그 시를 소개합니다. 처음처럼 신영복.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옛말에 말 안 할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 또한 이와 같습니다. 술을 권하지 않을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술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술을 권할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술을 권함에 있어 먼저 그 사람됨을 살피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평상심을 잃는 자는 신용이 없는 자이며 우는 자는 인이 없는 자이며 화내는 자는 의롭지 않은 자이며 소란한 자는 예의가 없는 자이며 따지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다. 그런 까닭에 속인이 술을 마시면 그 성품이 드러나고 도인이 술을 마시면 천하가 평화롭다. 속이는 술을 취하게 마시며 군자는 그것을 아름답게 마신다. 정말 술은 아름답게 마셔야 호연지기를 지키며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CEO로서 주도를 지키며 마시는 술은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물과 싸우지 않고 풍류를 아는 주객은 술과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즐겨 마시던 참이슬을 버리고 처음처럼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주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옳고 그름을 접어두고 그것이 지금 우리 술 문화의 현실을 읽는 데에 썩 유효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도 이제 주도를 배우고 익히며 마셔야 할 나이가 아닌가 생각하다가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족. 소주 마실 때 흔들어주면 물 분자 덩어리가 작아져 부드러운 소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육각수가 몸에 좋듯이 물 분자 덩어리가 작을수록 술 맛이 부드럽고 숙취에 좋다고 합니다. 학에는 행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한잔 합시다. 미치도록 사랑하고픈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06년 5월쯤의 토요편지 제107호. 연분홍 치마폭에 살랑거리는 5월이 어느새 코앞에 다가와 겸손하기 짝이 없는 이름 모를 꽃들을 붉게 피우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 북핵 문제, 유가 폭등,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노출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선동적으로 촉발시키고 그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이슈화하며 성장보다는 분배 정책을 운동권 구호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에 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꽃피는 5월은 내내 신음만 하다가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정의합니다.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 중 20%는 잘 사는데 80%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UN 통계를 보면 114개국 중 우리나라는 소득 분배가 좋은 국가 26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분배를 강조해온 사회주의 국가의 재무부 장관들도 성장이야말로 빈곤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빈곤과 실업과의 싸움을 위하여 경제 성장, 세금 인하, 투자 증대 등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우리의 양극화 해결에 썩 유효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극화는 경기 하락과 성장 후퇴가 근본적인 원인임을 알고 그에 걸맞는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함에도 정도를 일탈한 정부의 강압적인 부동산 정책과 하향 평등주의 그리고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식의 분배 정치는 사뭇 보복적이기까지 합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분배를 우선해야겠다는 정부 정책이 그 정치적 정당성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은 그저 두렵고 왠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양극화 현상 자체 못지않게 그것을 국가적 의제로 내세우고 나선 정부의 핵심 브레인들의 의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양극화 정책에 올인할수록 실질적 양극화 현상의 완화보다 양단 간의 주장만 더 요란하고 날카로워져가는 느낌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일 것이라 해도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파도를 견디며 서로 뒤섞이면서 맑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산소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바다를 정화시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자랑스런 CEO 여러분들이 양극화 해소의 파도가 되어 주십시오. 양극화 해소는 정부의 외침이나 선동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격동입니다. 그것은 기대이며 희망입니다.